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양산 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SK하이닉스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설명이 필요 없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죠. 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채 시즌을 앞두고 지난 2월에 이미 수시 채용이 끝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SK하이닉스는 그 청주 사업장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수시 채용을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메인터넌스 모집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100명 모집에 무려 11,000여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평균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룹 공채보다 앞으로 이제 수시 채용 제도를 바탕으로 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약간 좀 적시에 필요한 인재들을 좀 채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2017년도부터 수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3개월에 한 번, 즉 분기에 한 번꼴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일단 100대 1의 경쟁률이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수시 채용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기 공채는 시즌이 정해져 있으니까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직무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갖추어 있는 친구들이 언제든지 지원해서 빨리 뽑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자체가 좀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전자공학 전공자 외에 뭐 산업공학, 재료, 물리, 화학, 수리 등 필요한 인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기 공채로는 좀 충당하지 못했던 그런 인재들을 좀 많이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약간 좀 오프 더 레코드적인 이야기긴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원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월 달에 정기 공채를 진행하니까 그 전에 더 우수한 인재를 조금 더 뽑아가겠다. 그런 전략도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게 반가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대규모로 뽑던 그 공채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고 싶었던 기업이 확보했던 친구들에게는 약간 기회의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둘째,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셋째,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넷째,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네, 자, 정말 구체적인 자소서 문항인데요. 저희가 괄호를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자, 강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친절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로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들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면 최소한 이상한 얘기는 안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 1번이라든지 2번, 4번 항목은 공통적으로 타 회사에도 갖다 붙일 수 있는 인재상과 관련된 항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SK하이닉스에 입사하고 싶다면 왜 SK하이닉스가 최고 수준의 목표를 끈질기게 성취하는 경험을 물어볼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보통 이제 도전 경험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도전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워야 되지만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어려운 더 높은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존의 방법을 열심히 하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기존의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럼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단 1%라도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평상시에 어떠한 소재 내에서도 어떠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개선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아마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은 1번, 2번, 4번은 분명히 이제 1차 면접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맞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변별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을 경험에 적용했다. 혹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지식을 통해서 보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역량의 발전 단계가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모든 회사, 모든 직무, 모든 사회 구성원을 통틀어서 다 필요한 팀워크와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이 팀 활동을 진행을 하실 때 자기 역할을 충실한 것도 있겠지만은 뭐 적극적인 업무 공유로 주변 친구들과의 어떠한 협업을 이끌었다. 하지만 본인이 희생은 하되 너무 재수없게 혼자 다 해가지고 다 잘 처리됐다. 그런 느낌보다도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부족한 점도 보완을 받으면서 적절하게 더 큰 시너지를 냈다라는 훈훈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게 있다면요? SK 자소서는 워낙에 좀 디테일해서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피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성취감에 대해서 묻는 항목인데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알게 된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상대방이 놓친 논리를 찾아 설명할 수 있어야 했고 그 과정을 통해 제 지식이 정리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6년 가까이 과외를 하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수능을 끝내고 동생을 시작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한 대학생부터 수준급의 지식을 가진 학생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중 가장 목표의식을 불타오르게 했던 학생은 미술 입시 준비를 하다가 공학도의 길을 가기 위해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과정의 지식조차 없던 학생의 과학적 사고와 지식을 넓혀주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같은 문제를 설명하더라도 취약점을 분석해서 다르게 설명하며 주입식이 아닌 유기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 사고방식이 없던 사람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느껴지고 암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임했다면 쳇바퀴 도는 수업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초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생명과학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현상들을 그림과 마인드맵 등 시각적인 자료를 80장 이상 직접 제작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수업을 하지 않을 때도 일상에서 자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물리와 화학 이론 문제를 내고 추가 설명을 해주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 6개월간 함께한 결과 원하던 일본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도 그동안 책임감과 열정, 끈기를 가지고 수업하여 유연한 사고로 생각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양산 기술 직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책을 빠르게 제안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문제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책임감과 끈기 있는 하이닉스의 귀중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 과외 경험을 통해 얻었던 이 성취감에 대해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평가자의 의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열정, 끈기, 유연한 사고. 이 3가지 키워드거든요. 물론 이게 도전에 이제 수렴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여진다면 적정한 키워드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증명했느냐는 결국 소재 내에서 적합한 행동을 했느냐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평가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초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생명과학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현상들의 그림과 마인드맵 등 시각적인 자료 80장 이상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설명을 해주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네 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친구가 열정과 끈기 그리고 유연한 사고가 과연 발휘되느냐가 잘 드러난다면 이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데 전체 글자 수에 비해서 앞단에 그 대서사시, 이게 말 그대로 저는 어릴 적부터 이때부터 저는 약간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뭘 강조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적 측면에서 분명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키워드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측면은 저는 좋게 보고 싶고요. 단, 앞에 상황 설명을 좀 더 줄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책임감 가지고 했던 노력, 그것을 더 구체화한다면 저는 이 자소서는 소재가 과외 소재가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합격 자소서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실 학생은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자세한 자소서 문항을 받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적어야 한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적어 나가면 돼가지고 이제 좀 저에게는 수월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적어 나가다 보면은 이 문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막혔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멘트님 이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포인트에서 막힌다는 거죠?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생각이 안 났을 때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자소서를 평가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적을 때는 지금 유실 학생도 이 글을 읽으면서 행동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려졌나요? 안 그려졌어요? 그게 그려지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잘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이 좀 잘 써졌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소설책처럼 읽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단어로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내가 동시에 이해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네. 합격 주겠습니다. 저도 합격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아까 유실 학생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행동 자체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과외라고 하는 소재를 이렇게 잘 포장할 수 있을까? 또 이 친구는 이공계거든요. 네. 이공계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합격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묻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지원자는 어떤 전문성을 길렀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한국 나노기술원의 틴 필름 레지스터 제작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초반에 진행된 반도체 공정 이론 교육을 성실히 듣고 FAB에서 진행된 제작 실습에도 필기구를 챙겨 장비 그림도 그리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가장 뇌리에 박혔던 실습은 CVD 공정에 사용되는 MOCVD 장비 작동 원리 체험이었습니다. 기판 위에 메탈 올게닉 프리커서즈를 분사하여 방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MO 버블러 속 구성 물질 중 점성유체가 가스의 방울에 묻어서 분사되고 이를 통해 세부 컨트롤이 가능하며 가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전공의 고분자 합성 방법 중 에멀전 폴리머라이제이션과 비슷한 과정임을 알고 나니 더욱 흥미가 생기고 이후 전공 수업을 들으며 공정 이론을 익혔습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 속 드라이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인 에드워즈 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즈 부서에서의 근무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습니다. 입자 저항은 에너지의 손실이고 미세 직접 회로의 불순물은 칩 성능에 치명적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진공 펌프 수명이 다하면 바이프로덕트를 분석하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바이프로덕트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량 유형별 분석 절차서를 작성했습니다. 향후 동일 유형의 펌프 분석의 표본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석하고 개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침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 덕분에 회사 내 공정 교육을 받고 제조 공장과
한국기술교육대학 분석실을 방문하며 프로젝트를 체계화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 오래 계셨던 선임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성능 향상을 위해 공정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업무 활동을 몸소 느끼며 실무 역량을 함양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자소서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기승전결이 딱딱 있어서 아주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자, 강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제 스타일의 자소서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역량의 발전 단계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원자가 지금 자기의 전공 과목의 성취도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지원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직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이 친구처럼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습, 그리고 그 실습을 실제 적용해 보기 위해서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이라든지 근무를 해보면서 그런 걸 또 적용해 보고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 어떤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어떤 내용과 그 수준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와 관련돼서 준비했다라는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보완을 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개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침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본인이 어떻게 잘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성과를 하이라이트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친구가 정말 관심도 많고 꾸준하게 준비했구나. 진정성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훈훈한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합격, 불합격 빨리 말씀하시죠. 예, 합격입니다. 저도 합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바로 마지막 항목이죠. 팀워크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분자 재료 가공을 기본 목적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하는 고분자 공학 실험 및 설계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저희 조는 컴파운드, 혼합 비율에 따른 물성 변화를 분석, 데이터베이스화를 주제로 잡았고 총 21개의 시료를 7종의 기기로 분석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시료를 여러 기기로 분석하다 보니 실험의 진행 정도를 한눈에 알기 어려웠습니다.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실험을 진두지휘할 역할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원들을 기기별로 나누고 실험이 끝나면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다음 과정을 정리하여 전체 공지하였습니다. 실험 진행 중에 특정 분석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책을 다른 분석에서 구할 수 있었음을 통해 정보 간의 교류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토의하기 어려웠던 중간 평가 준비 기간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공동 작업 기능 이용을 제안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의견 공유와 수정을 통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시간 부족의 문제는 분석실 연장 사용과 원활한 분업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석을 진행하여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며 해결됐습니다. 기기 전반의 이해를 위해 탐구하고 조원들의 분석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은 최종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실험 진행 현황을 공지했던 것은 조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분석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설계 과목을 통해 소통하는 리더십과 복잡한 일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정보 교환하는 법을 배웠으며 분야 간 정보 교환의 중요성도 알았습니다. 이 역량을 하이닉스에서 발휘하여 원활하게 소통하며 협업하여 시너지를 내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자,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 지원자는 참 글을 잘 쓰네요. 네.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걸 좀 소위 있어 보이게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험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문제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실험의 진행 정도를 한눈에 알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문제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당연히 분배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분배했다. 그랬더니 분배하고 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정보 간의 교류가 중요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느낀 점을 한번 좀 언급을 해줬고요. 직접 만나서 토의하기 어려웠던 중간평가 기간에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솔루션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시간 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솔루션이 각각의 솔루션을 좀 제안해줬다라고 하는 게 조금 영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뭐 배운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워크이거든요. 내가 꼭 리더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안 해도 돼요. 주도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도 되는데 너무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리더십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힘은 조금만 빼주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그거 빼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글의 구조도 좋고요.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전체적인 이 자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막 기계적으로 배운 분 같진 않아요. 네. 근데도 구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좀 얄밉게도 이공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한다는 게 우리 지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1000자짜리라는 좀 방대한 양의 자소서를 작성하는 만큼 평가자가 좀 더 간결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원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제목이라든지 그리고 상황 설명을 좀 줄이는 부분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좀 더 보완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자소서를 계속해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의 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합격하실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훈훈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양산 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소서의 항목 중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소서 질문사항 중 3번 항목이었던 전문성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직무 역량, 즉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관련 경험의 노하우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경험에 적용하거나 관련 경험 후 부족함을 깨닫고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하거나 역량의 발전 단계가 기술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의 경우 지원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지식을 구체적인 학습 경로와 성과를 구체화하도록 하고 기술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적 구체적 기능과 성과를 제시, 경험의 경우 지원 직무 역할 중 유사 역할 수행 시 나만의 노하우로 제시하는 노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 학생은 자신의 지원 직무인 회계직으로 작성해줬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년 동안 공부한 회계 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 재무관리 등 관련 분야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꾸준히 집중적으로 수강해 학교에서 수여하는 재무 및 회계 분야에서 컨센트레이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3년 동안 회계사 공부로 심화한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총점 206.5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마주했습니다. 그 후 다시 준비했던 2년 동안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회계사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특히 부진했던 세법을 비롯해 재무관리,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2차 연습서까지 4회독을 했고 그 결과 세법 점수를 35점 이상, 재무관리는 16문제 중 10문제를 맞추며 처음보다 155점이 상승하였고 361.5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기말 모두 만점을 기록하며 원가 회계 과목에서 A뿔을 받았으며 재경관리사는 평균 94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비록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소소하게는 친구들의 연말 정산에 대해 조언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부가가치세 납부도 알려드렸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 연합인포맥스에선 기로에선 저금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며 현실에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재무회계 직무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나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가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적은 최선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치킨 게임의 심각한 반도체 분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최고의 결과물을 유지하는 기업이 아니라 최고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가진 회계적 역량으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유실 학생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맞춰서 잘 작성했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식적인 부분을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라든지 학습 경로로 제가 기술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담아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잡은 소재 자체가 자격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자격증과 관련된 공부에 대한 구체성은 결국 자격증 취득이라는 결과로서 대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말 그대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객관적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의 논리를 이렇게 잡아가게 되면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논리를 지금 만들어버린 게 가장 이 자소서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지금 이 재무 회계 분야와 관련해서 회계 직무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에서 이 부분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장사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기업 특징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회계에 대한 그 세부 요소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라는 이런 장치 산업 내에서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되는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할 정도,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SK 하이닉스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았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이 친구가 재무 회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나 또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는 뭐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 쪽도 물론 있지만 비메모리 쪽이 우리가 이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이 그쪽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SK 하이닉스가 먹고 살 것인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 또 항상 SK 하이닉스보다 앞에 있는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SK 하이닉스 양산 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